안녕하십니까.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님 모시고 한 주일간의 정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 본부장 잘 계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공사 다 망하시죠? 아이, 뭐 요즘 그냥 못 죽어서 삽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 근데 네. 요즘 다 이렇게 요즘 장가를 부르는 시대에 네. 제가 이게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듣기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좀 불편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일부러 네. 지금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검찰 이영렬 서울지검장하고 네. 그 다음에 뭡니까 누굽니까 검찰국장 네. 뭡니까 안태근입니까? 예, 안태근 검찰국장 간에 법무부죠. 네. 예, 지난 4월 25일인가 있었던 그 화기애애한 쌍방이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의 조사라 이랬는데, 자, 이것이 과연 검찰 개혁의 방향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좀 그런 부분에 조금 우려가 들어요.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역대 정권마다 다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검찰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는가? 국민들의 여론을 이 정부의 이 초반 또 후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면은 초반에는 항상 상당히 의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 몇 개월 만에 이 몇 번의 이 대통령의 행동으로서 검찰을 개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 사회의 개혁이라는 것, 특히 이 검찰 사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이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조직의 성격 자체를 바꾼다라는 것은 많은 시간을 또 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혁에서 절대적으로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검찰이 있어야 될 걸살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는 어떤 특정 시기 내에, 심지어는 임기 내에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자기 임기 내에 하지 않으면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 100%의 개혁이라면 이번 정부에서 50%를 하고 못한 것은 다음 정부에서 이어서 50%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정작 개혁이 아닌 쪽에 손을 대게 되고 발을 딛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와장창, 우당탕, 어그러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과연 지금 돈봉투 문제, 국민들 절대 이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검사와 검사 사이, 또 검사와 이 법무공무원 사이에 이 주고받은 이 관행처럼 여겨졌던 이 돈봉투,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근데 모든 검찰 개혁의 본질적인 문제냐 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들은 또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 일의 시발점을 끌어가는 부분에서 이 일은 그냥 조용히 법무부에 검찰에 통보해서 인사 조치를 하라고 하고 징계를 수준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는 특수활동비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관행적으로 이런 일을 해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중징계를 못 할 거예요. 네. 왜냐? 다 했을 거니까. 네. 이거 가지고 만약 했다면 검찰총장이야, 지금 검사장이야, 부장검사까지 예외가 없겠죠. 전국의 검사들이 네. 다 아마 옷을 벗어야 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해결하는 부분은 이 시간 뒤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그렇죠. 되고 이 돈은 이렇게 써서는 안 되며 검찰 내에서 월급 이외에 돈을 주고 받는 부분은 일부러라도 개인 돈이라도 좀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3월 9일 날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지요. 사실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들, 그것도 초임 평검사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자고 TV 중계하에 그걸 열어 제낀 것 자체가 한마디로 야자 타임 하자고, 중계하에 야자 타임 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전대미문의 일이었죠. 그러면 차라리 중계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그냥 검찰에 가서 전체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게 나았지.
중계하에 야자타임 하자 해놓고 야자타임 하자해서 야 하니까 이제 네 내보고 야라 그래?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야. 이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근데 이제 2003년에 3구 이 검사와의 대화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대체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검찰을 개혁한 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국민들도 또 정치권도. 근데 이제 검찰의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방법이 제각각일 텐데 과연 대통령과의 토론, 소장님 어떠십니까? 대통령이 앞에 있다면 마음껏 하고 싶은 이야기를 검사의 신분으로 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하기가 사실 힘들다고 보십니까? 대부분은 다 하기가 어렵겠죠. 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 충분히 본인이 생각한 것을 이야기를 해줄 만한 사람을 그래도 뭐 선발이 됐든 아니면 자원을 했든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정작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수평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모습이 국민들에게 비춰지는데 만에 하나 수평적으로 비춰진다면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저 검사 정말 버릇없네, 예의 바르지 않네. 그래서 분노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화면을 지켜본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층이었다면 상당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검사들한테. 그러다 보면 분노가 발생하는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분노가 과연 검찰개혁의 본질이냐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 본질하고 관계없죠.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검사들을 불러내어서 욕을 먹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할 의도가 아니었다면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이 그 조직의 말단들하고 예? 터놓고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그걸 TV 생중계를 하는 나라가 역사상에 어느 나라에 있었겠냐. 그냥 비공식적이고 편한 간담회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러니까 결국 법무부 장관이 없는 예. 그냥 평검사들과 그렇죠. 검찰 개혁에 대한 네. 과제를 가지고 토론을 맥주 한잔 하면서 예. 막걸리 한잔 하면서 아 김검사 이야기가 있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게 있으면 그렇군요. 참 신경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는 그런 화기애애한 자리가 될 수 있는데 마치 우리가 대선 TV 토론하더라도 완전히 각축장이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저는 다른 방법이 많았을 텐데 왜 굳이 그 방법을 선택했었어야 되는가에 대한 했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한마디로 검사들의 도발을 네. TV 중계가에서 끌어내서 분노를 야기. 결국 범국민적인 검찰 조직에 대한 분노를 야기해서 그 힘을 바탕으로 검사를 좀 날려버리겠다. 네. 그 생각으로 이제 사실 뭐 그때까지 검찰의 모든 기수와 네. 서열을 파괴하는 40대 뭐 중후반에 강금실 여성을 부장검사급밖에 안 되는 네. 여성을 내리보낸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판사 출신에. 그러니까 김가경 검찰총장이 옷 벗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독 DJ 정권부터 공수처 또 노무현 정권은 검찰 이러는 부분은 야당 생활을 오래 하면서 검찰 조직에 좀 많이 당했다라는 이런 어떤 일종의 피해의식.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조선일보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문재인 전 대통령, 현 대통령이 네. 현 대통령입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검찰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다 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DJ, 노무현, 그리고 또 문재인을 오는 과정에서 검찰 개혁의 어떤 필요성을 범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에 네. 파퓰리즘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들 중에서 어지간한 사람은 검찰에 한두 번씩 가봤어. 그럼요. 네. 그래서 가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면 아이씨 정말 계급이 깡패라고 더러워 죽겠다 하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또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가 있어서 참고인이든 피의자 신분이든 온 사람들도 너무 또 부드럽게 대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순순히 말하겠느냐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그건 같고요. 또 자기들 조직에 네. 조직 이기주의가 작용을 하죠. 검찰이 좀 남들이 봤을 때 건방지고 위압적인 거는 한국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검찰이 대부분 그래요. 어느 나라 검찰이 뭐 오면 다정하게 하고 이런 데 별로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검찰을 적으로 만들어서 제일 처음에 손을 보겠다 이러면 검찰에 다 당해봤던 국민들이 전부 맞다 하면서 돌을 같이 던질 수 있어요. 그럼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그런 분노에 기반을 둔 파퓰리즘적 개혁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네. 파퓰리즘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이 동지 의식으로 똘똘 뭉치게 되고 또 검찰은 완전히 적대시되는. 네. 네. 그러니까 분노에 기반한 개혁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다. 김순환 검찰총장이 있는 동안에 정말 정치 눈치 보고 저는 많이 잘못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물러나면서 한마디를 했대요. 그 중국의 고사를 자꾸 인용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장님? 저는 그래. 궁금한 게 이 어떤 자리에 특히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이 물러나게 되면 소동파인가요? 이렇게 이 우리도 보면은 이 중국 식당에 가면 소동파가 좋아하는 음식 때문에 무슨 또 음식 메뉴가 요리가 나와 있던데 네. 소동파가 한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왜 자꾸 중국에 이런 고사 또 인용하실 거죠? 어려운데. 소동파 일단 좋아하는 요리는 동파육. 동파육입니다. 돼지 삼겹살 그 간장 조림인 거. 그게 정말 이 공부가지고 한잔 하면 참 이제 좋은 데서. 소동파가 그 저기 중국 네. 항저우에 항저우. 네, 항주에 그 무슨 강입니까? 예, 서호가 있죠. 네, 서호. 네, 양자가 서호. 하려. 그 서호의 전설도 유명한데. 예. 네, 오늘 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소동파가 거기 앉아가지고 네. 그 저기 동파육을 즐겼다는 거. 거기에 아마 지상가를 뭘 했을 거예요. 네. 관료로가 관료로 있어서. 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소동파가 즐겨 먹던 그 삼겹살 조림을 동파육이라 해서 오늘날까지 중국집에 아주 그 이 주 메뉴로 내려오고 네네. 있죠. 그래도 이야기가 이래갔지. 동맥을 먹으면서 네. 했던 그 이 시를 네. 김순환 전 검찰총장이 인용을 했던 거네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뭡니까? 하여튼 뭐 정의가 너무 지나치면 네네. 예? 예, 화근이 네, 된다. 화근이 되고. 예,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참 그분도 할 말은 없어요. 좀 조용히 가는 게 좋았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가장 우리나라의 정의가 지나쳐서 입으로 화근을 불러일으킨 사람을 한 10명 중 꼽자면 그중에 소장님 꼽히시죠? 뭐 저도 꼽아주면 영광이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또 보면 저하고 또 싸웠던 진중근 씨 네. 또 뭐 저기 누구야 응? 이 방송을 안 보실 거 아니에요, 진중근? 아니 뭐 보면 또 어때 뭐. 네네. 사실 뭐 그랬고 조국 씨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몇 명이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조국 수석까지도. 네. 반성한 바가 있어서 트위터를 끊었어요. 네. 페이스북에도 일체 안 하죠. 조국 수석도 트위터를 끊으시는데 혹시 뭐 그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맨날 또 이렇게 이 저기 관심 끌려고 하신 건 아니신 거죠? 이 뭡니까 한거라 그럽니까? 네, 한거, 동한거, 한거. 예, 뭐 트위터를 끊고 한거에 들어간다 해놓고는 또 좀 못 참고 또 올리고 했잖아요. 불교 신자신가요, 근데? 아닌데 또 표현을 그렇게 쓰대. 한거를. 그래가 언제는 조국 씨가 트위터에 안 나타날 건가 생각하고 속이 시원하다면 또 좀 있으면 더라고 아이비백에. 왜 자꾸 터미네이터가 되죠? 예? 터미네이티드 되진 않고 터미네이터만 되네. 그러니까 네. 비벼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엄지척이 되는 건지 선거 때 엄지척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좌우간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제 민정수석이 되었어요. 검찰 개혁을 이야기해요. 자, 본인도 자신의 말로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분노를 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조국하고를 한번 투표를 해봤으면 좋겠어. 검찰이 미운 사람 여기 찍어라. 조국이 미운 사람 여기 찍어라. 요즘 그 TV에 연애 프로 같은 데 보면 하트 표 붙이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지나가는 사람을 하루 종일 한 장소에 씌워놓고 검찰이 미우냐 조국이 미우냐. 이거네요, 하트. 이거를 누구한테 줄 거냐? 조 수석에게 줄 거냐? 검찰에게 줄 거냐? 그래서 저기 청담동 사거리에서 하면 네. 조국이 이길 거고. 하트가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하트가 아니 네네. 더 미운 사람한테 찍어라. 더 미운 사람에게 하트를 어. 미운 사람 하트 하나 더 준다. 그러니까 조국이 하트가 덜 나오는 거죠. 덜 나오는 청담동에 거죠. 가면 파고다 공원에 그건 왜 가면 그런 겁니까, 청담동은? 예? 강남 청담. 좌파잖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파고다 공원 앞에서 하면 네. 거의 100대 0으로 조국이 하트를 더 많이 받을 거예요. 대빵은 뭐 난 그렇죠. 현직 수석이신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이 뭡니까? 차별과 네. 예? 반칙 없는 사회. 반칙 없는 사회, 계급 없는 이런 사회를 만들고 자유로운 방송. 그래서 지금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괜찮은 거죠, 선생님? 아 그럼요. 우리 괜찮은 거죠. 이제 그 각하께서 그럴 뿐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조국 교수 또한 검찰 못지않게 네. 사회의 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적대적 분노를 쌓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검찰을 처리한다 했을 때 이 처리 방법이 네. 그야말로 저 같으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검찰 조직 개혁 방안과 그동안에 있었던 내부 문제들을 밑에 일선 조직에 평검사들부터 이렇게 계속 회의를 하면서 한 6개월의 시간을 줄게. 제가 읽으면 소장님, 근데 저도 이게 궁금했던 게 2003년에 검사와의 대화를 하는데 왜 각 검사들이 생각한 것도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사실 그 대상이 되는 이 검찰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돼요. 검사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바깥에 우리가 이 학계의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도 좀 수렴하고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꽁꽁 숨기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자기들의 검찰 개혁 방안은 공수처를 만든다라고 돼 있겠죠. 아 이미 나와 있는 겁니까? 이미 나와 있습니다. 숨긴 게 아니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우리가 모를 뿐인 거예요. 예,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네. 그다음에 기소에서 검찰이 이제 이 뭐 재량을 줄이고 네. 이런 부분은 다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기 위한 지금 멘붕만 잡을 뿐인데 아니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을 공유하고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뭐다라고 하는 개혁 프로세스를 이야기해서 더 공감을 얻고 혹시 또 국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 보완해가면서 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할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과의 대화는 자주 가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박근혜 정부를 이야기했을 때 네. 비판에서 주로 최고 많이 지적된 점이 뭡니까? 만기 칠남인자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대통령이 지시했다,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지시한 건 아니더라고요. 자, 아니 그러니까 네네. 관심 있는 몇 개만 지시했지 나머지는 네네. 반기했죠. 네. 정말로 만기 칠남에서는 저렇게 됐겠어요? 지시를 다른 쪽에서 한 것도 있고 또 지시 말고 이렇게 고쳐 써준 것도 있고. 네. 어쨌거나 만기 칠남을 못했기 때문에 네. 구치소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이 밥 먹으면서 돈 봉투 주고받은 거 조사해라. 이것도 이제 만기 칠남에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그럴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생각하는 대선 때 했던 검찰개혁 공약은 이거다. 그런데 검찰 조직은 스스로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떻게 옳은지 각 이 진짜 지청 단위로부터 의견을 듣고 네, 충분히 시간을 가져서 검사들끼리 전부 다 모여서 네. 다 회의를 해서 그것을 앞으로 한 달 안에 총취합해서 의견으로 좀 내놔라. 네? 이렇게 하고 좋은데요. 그 다음에 또 검찰개혁위원회라든지 이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네. 네. 그 조직의 검사 대표 또 실제로 검찰이 기소하면 판사가 때리니까 네. 판사 대표 또 무슨 시민 대표 또 법을 전공하는 학자들 대표들을 다 넣어가지고 네. 공수처와 같은 외국의 어떤 조직들. 유사한 부분이 있느냐 또 공론화도 필요하고 그런 게 어떻게 네, 돌아가느냐 네.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시키고 여론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여론조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그 여론조사는 리서치 아니, 본부장한테 시키고 선생님이 공영방송이기 이 방송은 간접 광고 PPL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배보훈장한테 또 국민들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리서치도 시키고 다른 필요하죠. 한편으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벌어졌던 사안, 즉 우병우 수석에 의해서 검찰 인사가 좌지우지되고 최순실 게이트나 이런 부분이 덮여지면서 그 다음에 지난번에 3인방 기라시 사건을 덮은 거를 그 때문에 더 분노가 큰 것 같습니다. 그걸 재수사해서 검찰들이 얼마나 여기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사례를 국민 앞에 공개를 해서 잠깐 질문 있습니다. 소장님. 쭉 지금 나오는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민정수석이 지난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재수사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수사? 그 수사요? 해야죠. 해야 된다. 그건 당연히 해야죠. 소장님은 해야 된답니다. 나도 그 사건 때문에 네. 나는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 참지를 못하고 공정하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공정하시죠 또. 그래서 TV에 나가서 과정은 공정하게. 네. 내가 3인방과 정윤회는 네. 그만두고 미국으로 떠나라.
그리고 이 사건은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네. 이 말을 했다가 네. 박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지금 그 사람들 다 어디 가는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대목에서 독일로 떠나야 되는데 미국으로 떠나라고 해서 잘못 돼버린 거 아닌가요? 선생님? 네, 돈이 있는 대로 가라 했었어요. 독일로 갔어야 되는데 소장님은 트럼프가 있는 미국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게 웬 말이냐. 네, 알겠습니다. 그러네. 왜 싫어하는가 이해가 안 갔는데 네. 지금 생각이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민 추방 명령이 내려진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저보고 생계형 종편 평론가 내지는 또 그건 괜찮아요. 네. 종편 십상시로 음, 지금 뭐 태극기 부대 같은데 앞장서서 박 대통령 살리자고 떠들던 사람들도 네. 상당수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인터넷이고 곳곳에서 종편 3인방 미국 가고 그만두고 네. 가고 이 사건 공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다가 아니 내가 정말 입을 못 참아갖고 방송마다 다 쫓겨나가 겨우 몇 명만 유지하는 사람인데 내보고 종편 뭐 생계형 평론가라든 종편 십상시라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황 소장님은 방송에 연연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 방송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생계형 아닙니다. 예, 스튜디오로 오시면 일단 각종 초코바, 짜장면, 탕수육까지 언제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생계형 아닙니다. 네. 참 그래서 참 여기 사람이 생계형이라고 이러니까 기분이 더럽게 나쁘더라고요. 진짜 더럽네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또 예. 탄핵 때도 탄핵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완전히 배신자, 변절자, 한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 제가 과거에 야권에 몸을 담은 적이 있다고 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생계, 야권, 탄핵 다 부정적인데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완전히 작살이 좀 아니 났죠. 야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네. 일단 네. 근데 이제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네. 사건은 전부 조사를 해야 되고 또 특히 조사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이 좀 가정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관 수석들을 쭉 앉혀놓고 비서실장 총리까지 꼭 독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한 거. 소장님 완전 똑같은데요. 메소드 연기신데요. 그래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빙의가 됐습니다. 네, 눈빛이 정말 레이저가 싹 나오면서. 아 그러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하고 내가 또 저 너무 쪼다 같은 거야 장관 수석들이. 그럼 독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독대가 대통령 필요합니다. 독대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장님?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그래요? 네. 그러면 뭐 보내드릴게요. 김 장관은 저하고 뭐, 네. 끝나고 좀 봅시다. 네. 딱 둘이 보면서 끝나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저를 풀어주십시오. 잘 안 받아 쓴 장관 네. 한 명이 그 사람도 뭐 네. 입도 좀 싸고 그렇지만은 저 러시아 모스크바 간 사이에 잘려서 날라왔다잖아요. 이번에 그 미국의 코미 국장의 사례를 보더라도 적긴 열심히 적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코미가 네. 트럼프하고의 그 직접 둘이 네. 그날 이제 반테러 회의를 한다고 들어왔는데 네. 끝나고 난 뒤에 펜스도 좀 가고 네. 맥마스터도 좀 가고 다 가고 코미니만 좀 남아라 해가 아. 저 벌린 좀 풀어줘. 그리고 이 사람 금일봉 줄 줄 알았던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네네. 요즘도 금일봉 유행입니다. 네. 그럼 안 그러면 뭐 트럼프 빌딩 메토를 비워놨다든지 뭐. 그 무슨 얘기죠? 저는 너무 이야기가 나가면 이 청소년들이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 그건 알았던데. 네, 나 네, 네. 시골이고서 못 알아듣는 네. 것 같아. 우리에겐 쉽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하여 자. 네. 네, 그래서 코미한테 이 사건 러시아 스캔들 별 문제 네. 없지. 나는 네. 관계 안 됐지. 이래 물었지 않겠어요? 네. 근데 코미가 그 앞에서 받아 적어 보세요. 하. 그러면 뭐라 했겠어요? 바로 트럼프 딱 잡아가지고 금일봉 나오고. 네. 쫙 찢어버리면서 너 그만둬 이랬을 건데 그때는 열심히 들었죠. 들었고 이제 나오자마자 곧바로 적은 거지. 저는 녹취도 혹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녹취. 근데 그 녹취는 코미가 했기보다는 트럼프가 100% 해놨을 건데 실제 그 이야기가 있어요. 네. 했는데 그게 공개되면 더 궁지에 몰리니까 안 꺼내 놓겠네요. 안 꺼내놓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사법방해 혐의로 이제 뭐 특검까지. 요즘에는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적지마가 유행입니다. 적지마가 아니라 네. 네. 전화기 좀 내놨었고 아.
이거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딱 해갖고 여기 들고 가. 네. 그래서 어떻게 만나 정치인들이 네. 목욕탕에 사우나에서 만나야 돼. 그런다고 그래. 완전 빨가벗고. 네. 네. 안 그러면 서로 믿지를 못해요. 너무 야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뭡니까? 그럼 남녀간에 이런 중대한 대화를 나눌 때는 네. 그럴 수도 없고 문제네. 근데 근데 이게 뭐야? 마피아 영화를 보면 보스 딱 만나러 가면 네. 딱 앞에서 탁탁탁탁탁 뒤지고 다리 네, 네. 풀려갖고 앞 뒤로 뒤지고 맞습니다. 공황처럼 네. 금색대. 네. 네. 그러면서 이게 또 갖다 대고 네. 이런 다음에 휴대용 무슨 이런 저기 이 검색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다 있죠. 예. 조폭들은 기본으로 예. 전파 탐지기. 소장님 우리도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하나 살까요? 네네. 다 넣을 때 하나 사.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코미 이 사람도 정말 우왕좌왕 행보가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 힐러리 이메일 게이트가 문제가 없다고 네. 발표해놓고 네. 네? 처음에 문제가 있다 했다가 문제 없다고 했다가 또 새로운 자료가 발견됐는데 재수사 들어가야 된다. 네. 대선 3일 전에는 또 문제 없다고 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는 트럼프 또 러시아 게이트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뭐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 제 추측에는 정권을 잡으면은 CIA 국장을 시켜준다거나 그럴까, 아니면 국토안보부 장관 뭐 이런 걸 내걸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기대했다가 그건 아닐 것 같고 메토 실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저희. 네. 그런 걸 기대했다가 네. 그냥 FBI 국장을 시키니까 FBI가 한국에서는 뭐 영화 보면 대단한 자리인 건 맞는데 네. 근데 미국에서 서열로 보면 음. 뭐 수많은 음. 국내외 정보기관 중에 네. 이렇게 하나 일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에드가 후보 이후로 너무 이 수사 기능이 집중된 거에 대해서 미국이 분산을 시켰다. 네, 그것뿐만 이런 아니라 네. 지금 9.11 테러 이후에 테러 이후에 CIA도 지금 제 경제를 하기 기능을 그 당시에 위해서 못했다. 국가정보국이라고 DNI도 만들고 네. 그래서 그 또 이 CIA나 FBI 위에 정보를 총합하는 또 국내외 네. 기관이 별도로 있고 네. 또 군정보는 군정보더라고. 그래서 미국의 아, 정보기관이 너무 복잡해요. 그런 어떤 기관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이런데 에드가 후보가 이 FBI를 창설해서 국장으로 해서 죽을 때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신하지 않았습니까? 종신을 했죠. 죽음 자체도 미스터리라고 하는데요. 그 60년대 말에 죽었죠. 네네. 그때까지 했는데 케네디 암살을 뭐 후보는 알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그래서 에드가 후보라고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 영화도 있어요. 네. 근데 에드가 후보가 이 미국에 이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도청을 해서 킹 목사가 또 널리 사랑을 베푸는 걸로 유명했는데 네. 여성들을 또 많이 사랑했대요. 하하, 그래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도시를 방문하면 네. 그 도시에서 킹 목사를 사모하는 선생님 여기까지만. 어, 네. 나머지 내용은 저희가 네. 한번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만 19세 이상용으로 별도 네이버에 에드가 후보와 마틴 루터 킹을 네. 치면 다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서 보시도록 하십시오. 네. 다시 이제 한국의 예. 검찰 개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검찰 개혁을 하고 일부를 마칠 건데 네. 이런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아까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 내부의 안을 만들어 보라. 네. 또 별도로 이 검찰과 전문가와 시민 등이 네. 입법조계가 다 참가하는 검찰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이 검찰이 개혁할 만한 사유, 네. 즉 검찰 조직이 위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썩었다. 네. 그래서 정치의 눈치를 보고 또 이 음. 범죄를 덮어주고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네. 그 증거를 국민 앞에서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네. 마치 내가 대통령에 가면 검찰부터 손봐서 죽이겠다 하고 이렇게 이 후보 때부터 이빨을 바득바득 깔고 왔다가 네. 되자마자부터 돈 봉투 주고받은 사건을 빌미로 삼아서 싹 모두 쳐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노무현 정권 때 노 대통령이 2003년 3월 9일 날 검사와의 대화를 할 때는 검찰이 총체적으로 개혁돼서 쟤들은 이제 끝났다 싶었지만 결국은 어찌 됐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검찰 개혁 안 됐죠. 대선 비자금 사고가 수사가 될 때 노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부메랑이 됐죠. 뭐. 10분의 1이라 했잖아요. 네. 검찰한테 가이드라인 내놨잖아요. 내가 한나라당 당시 10분의 1이 넘으면 대통령 뭐 사퇴하겠다라는 식으로 네. 이렇게 말하면서 검찰이 10분의 1을 못 넘겼죠. 아무리 수사를 해도.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과 관련되는 어차피 그때 대선은 쌍방이 돈을 다 재벌들한테 뜯어갔을 텐데 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그냥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물 건너 가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개인의 감정을 다 버려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과거사도 잊어야 되고 그야말로 매우 객관적인 증거를 국민들 앞에 들이밀면서 검찰 내부에서 도저히 이건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그 개혁을 몰고 가야 된다. 선생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이 어떤 분들은 이 민정수석이 하는 일을 잘 모르겠다.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와 내용이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민정수석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자꾸 이게 과도하게 국민들로부터는 신뢰를 좀 받기가 힘든 그런 이름이 아니냐, 직제 이름이 아니냐.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또 민정당을 떠올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제 민정당이라는 정당이 뭐 어떻다 저떻다 잘못했다는 게 그냥 과거에 보면 좀 권위적이고 또 이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던 정당의 어떤 느낌 같은 그 자린 냄새가 난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사정수석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정수석을 옛날에는 공화당 때는 사정수석이라고 불렀죠. 네네. 그러면 좀 뭐 사정을 청소년들한테는 좀 이렇게 좀 해서 바꾼 거.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면은 사회혁신수석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 댓글 올려놓은 걸 몇 개 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민정수석이 뭔지 너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꾸 그분들 이야기는 민정경찰이 떠올려지기도 하고 뭔가 자꾸 그래서 아예 뭐 사법혁신수석 이렇게 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소장님 저는 네. 정상적인 국가에서 네. 이 백악관이나 뭐 파리의 엘리제궁이나 네, 엘리제궁 뭐 다우닝가 11번지 네. 뭐 이런 데 보면 민정수석이 없어요. 하하! 선진국은 민정수석이 없다. 그럼 이거는 뭐냐? 네. 솔직히 말하면 민정수석이 아니라 공작수석이죠. 소장님 공작은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이름 공작인데 아니 저기 공작새 네. 알겠습니다. 하늘도 없이 때깔만 반짝반짝 네. 빛나는 그 공작이요? 네. 근데 이 정상적인 나라에는 민정수석이 없어야 되고요. 사법개혁도 그야말로 이 법치를 따라서 한마디로 분노에 기반하지 않고 국민들의 전체적인 어떤 동의를 구하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사실 대선 기간에 민정수석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민정수석이 과연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모든 정권마다 그러다가 네. 잡으면 또 민정수석을 해요. 왜? 그런 건 이 손을 볼 놈들부터 시작해서 되고 나면 이래 봐. 네. 개종차에 말려. 네, 여튼 뒤로. 네, 저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네. 이 사람이 권력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렇게 옛날에 그런 영화도 하나 있었어요. 네. 갑자기 총이 하나 생겼는데 총을 쏘고 싶어가 네네. 안달을 하다가 총을 잡은 사나이가 여튼 네, 그래갖고 그 사고를 치는 그 영화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항상 우리 소장님이 영화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각종 영화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저기 영화와 현실을 구별 못해서 맨날 이꼬라지죠. 자, 그래서 이 조국이 검찰을 개혁할 수 있을까 네. 하는 부분에서 두 사람 중에 한번 무게를 좀 국민들 앞에 한번 달아볼 필요도 있다. 소장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국민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를 검찰 개혁으로 꼽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성공에는 이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한 남자, 그 남자가 바로 이 조국 수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한간에서는 이 정세 없는 안구복지다, 안구성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뭐 잘생긴 외모에 또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잘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고 또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막중한 책무가 이 조국 수석의 양 어깨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깨가 별로 넓지는 않대. 남자가 나처럼 어깨가 좀 넓어야지. 우리는 넓습니다. 우리는 다 넓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테이블만 조금 우리 몸집이 비하면 좁습니다. 네. 예, 다음에 튼튼한 데로 옮겨드릴게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네. 개혁 과제라는 게 내가 전번에 보면 개헌을 해야 되냐 말아야 하면 국민들은 항상 개헌하자고. 개헌하죠. 근데 개헌을 하자고 앞장서는 국민은 또 없어. 국민은 정치인만 조용하면 100년 가도 개헌 안 되겠어.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뭐라 이 말을 들으면 나는 국민을 팔아서 사기를 치는이라는 말로 들리는 내가 정신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닙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저는 앞으로 모두 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선거를 하면 다 TV 토론회도 하고 TV 토론회를 하기 전에도 여론조사도 실시하게 되고 죄송합니다. 전 국민의 사심이 드러났습니다. 집 앞에 네. 이 버튼을 하나씩 달아줘요. 좋습니다. 네. 그래갖고 조작을 못하도록 딱 만드는 다음에 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국민이 동시에 버튼을 눌러.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냥 맨날 결정했으면 좋겠어. 국민 하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2부로요. 네.